때는 저녁 이렇게 날이 조금 저물어 가려고 주로 밤에 다 옮겨요. 이게 위치를 덜 노출시키느라고. 고개 숙이라! 거기 갈 때 그 길이 산골 길이잖아요. 워낙 길이 험하니까 막 이 충돌이 막 서로 잡아야 뭐 그래도 몸을 유지하니까. 우리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호로 이름해서 이름이 없고 그 번호예요. 거기다가 서류에다가 이렇게 우리를 쓸 때 단가는 몸무게잖아요. 몇 킬로. 수량 저 혼자기 때문에 한 개. 한 명도 아니고 한 개예요. 우리는 이름도 없고 물건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단축을 짚고 이 짚으시면 짚어 다 뜯어야 돼. 이 성한 옷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거 성한바지 이걸 뚝 잘라. 이걸 뚝 잘라서 여기다 긴천을 붙여. 그러면 여자 대부분 다 머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기울을 딱딱 잘라버려요. 그 다음 이 위에다가 삼각 수건을 쓰는 거예요. 다 각양각색인데 옷을 이렇게 반씩 짜게서 서로 바꿔서 짜게서 손으로 기어서 입어서 다 반반씩 다른 색깔을 만들어놨어요. 표시죠. 그죠? 일종으로 말하면 시민들하고 다르게 잡힐 수 있고 이렇게 달아놔도 이렇게 눈에 확 띄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거기 생활을.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밥 먹고 쌓인 뼈쌈만 3개 됐어요. 제가 나올 때. 시체 싣고 나가는데 야 겨울인데 이 헛바지 알잘살한 헛바지입니다. 신발도 안 신고 양말 이것들도 다 뺏은 것 같았어요. 달구지 시체를 3개 싣고 갔습니다. 그리 달구지에다 사람을 끌고 가서 저 산꼭대기에 가서리 거기에다 구덩이에 파놓고서리 거기에다가 사람을 넣고 나무에 올려놓고 휘발유를 채워가지고 태우거든요. 그래도 우린 이 안에서 다 봐요. 교화소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태워버리는 그 불망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어요. 남자 제수들이 그 시체들을 가져가서 태워서 산에다 버리거든요. 이 불망산에 데려가는 죄인들은 펑펑이 가루라고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는 한 200g씩 차려지게 줘요. 그저 그날만은 500g씩 줘요. 이거를 먹겠다고 이거를 자진하는 죄인들이 있어요. 이 펑펑이 가루를 먹겠다고. 가장 심각하게 좀 공통적으로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 일을 나갔을 때 불망산에서 그 다른 수감자들이 죽어서 그 시체를 태우는 연기를 바라보는 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기 연기가 벌써 나면 우리라는 게 어떻겠어요. 우리 심정이라는 게 옷이라도 온전하게 입히고 가고 이러는 것이요. 그저 다 다리고 뭐고 그저 옷이고 뭐고 다 찢어져서 진짜 그거 볼 때마다 우리야 사람들은 개보다 못하고 돼지보다 못하고 정말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말할 수 없지요. 인간의 태우는 시체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제가 상상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생생하고 가끔씩 너무 어려워서 밤에 술 가져가서 그 근처에 공원에 가서 그냥 술 마시면서 울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트라우마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는 약간 깨달아는 순간들이에요.
교도소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면은 보면은 여름 같은 때는 구데기가 사람의 몸에서 구데기가 나와요. 근데 그 구데기를 우리 죄인들은 이렇게 사베라가 구워서 먹어요. 우리한테는 보약보다도 더 좋은 약이가 됩니다. 거의 허약 왔던 게 사람 구데기를 구워 먹었는데 살았어요. 하루에 작아야 5명씩 죽어나가요. 죽어나가도 자리가 비지 않아요. 죽은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리고 점점 탈북자 수가 늘어나니까 2007년도에 방침을 떠가지고 시범형으로 한경북도에 12호 여자 교화소를 신설하라 해서 제가 마지막 북송 때는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화소는 우리가 지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골을 여기다도 놓고 저기다도 놓고 같이 놓으면 막 이렇잖아요. 내 이렇게 놓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여기 짬색이 없이 이 짬색에 발이 들어오는 자리 없이 이렇게 앞뒤 짝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빈대를 아시죠? 빈대. 그 빈대가 떨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 밑에 깜깜하니까. 그 1층에 거기 막 떨어져요. 그럼 자다가도 얼굴이 막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비옷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옷처럼 입고 자요. 그게 미끌미끌하니까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래도 발 쪽으로 막 들어오고 그래요. 막 얼굴 쪽으로도 들어오고. 그 빈대 냄새가 되게 역해요. 그 빈대를 밥 먹을 때 씹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냥 삼키거든요. 심지어 음식에 빈대가 떨어져도 그 냄새가 아무리 역하지만 그래도 그걸 먹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많았었고 여자가 허약이 오르면 진짜 복이 너무 엄청 흉해요. 완전 흉해요. 아침에 일어나 죽고 이런 거 많아요. 허약이 와서 배고픈 걸 참지 못하는 애들은 거의 허약이 와서 다 죽더라고요. 중국에서 나갈 때는 몸이 70kg 됐어요. 저렇게 실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먹지 못하고 막 페라구라까지 오면서부터 설사하고 토하고 이러다 나니까 38kg까지 가죽밖에 없더라고요. 하루 세끼 밥은 들어오는데요. 그것도 무슨 쌀밥이나 강내밥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밀쌀이 들어올 때면 밀쌀로, 감재가 들어오면 맹감재로 이렇게 해서 영양단지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주거든요. 한 덩어리씩 줘요. 그 그릇에다가 개구멍 있잖아요. 그런 데로 이렇게 들어와요. 인원수 많이 막 들어와요. 돌 지똥도 있고 돌도 있고 강냉이 껍질도 있고 강냉이 송치도 있고 1년 365일 똑같은 거 돼지도 안 주는 거 우리를 먹여요. 그러면 우리는 흙을 골라내며 먹어야 돼요. 돼지도 그런 거 안 먹잖아요. 솔직히 남한 돼지는 그런 거 먹어요. 밥이 요만해요. 한 10cm. 그거 한 덩이에다가 썩은 양배채 국을 소금도 안 넣고 그거 그저 한 그릇 끝. 까마귀 날개라고 하니까 그 무슨 소린가 했어요. 까마귀니까 까마귀 날개처럼 까마귀 날개국이구나 그랬죠. 지도 막 잡아먹어요. 지 새끼를 넣으면서 달아나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그거를 그 새끼 갖다 먹으러 영양 진짜 최고다. 산해지니까는 지하가 없거든. 근데 나가보니까 그 지를 있잖아. 불에 구워가지고 내장을 다 털어버리고 그것을 먹는 게야. 쥐를 먹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음식이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한 수감자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 영양단지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다가 이제 배추 모종 같은 걸 심어서 심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거를 훔쳐 먹다가 그 강둑으로 끌려가서 재범반 안전원한테 이제 돌로 맞아서 죽었다라는 증언을 듣기도 했었어요. 지렁이도 쥐도 없어요. 우리가 다 잡아먹고. 뱀은 또 해요. 뱀은 교도소에서는 정말 제일 영양가 높은 그거라고 보면은 됩니다.
전거리 교화소에 일어나는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이라는 그 단어 써야 되는데 거문이도 일어나고 성폭행 일어나고 구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전거리에 노예 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 강도나 또 이제 내부의 그 이런 생활 처우가 거의 정치범 수준 이상으로 이제 가혹하게. 여기서 지금 쌀마대 있잖아요. 이 큰 쌀마대로 거기다가 돌, 재 나르고 똥, 재 나르고 사람이 똥을 잊지 않아요. 그걸 이렇게 퍼서 바깥에서 하루 이틀 건기 들여가지고 그 똥도 메고 댕기고 이 만날 나가서 이 꽃갱이로 꽃갱이질을 해요.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교화소에는 그냥 10개의 교화반이 있어요. 1반이가 감자반이에요. 2반이가 남새반이에요. 얘네는 또 순남새만 짓거든요. 군내반이라는 거는 교도소에 그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허약반이 있지. 27kg 됐을 때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허약이 왔을 때. 그 다음에 하목반이 있어요. 나무를 끌어내는 데예요.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갈까. 이게 무겁지. 사람이 무거워요. 내리막길인데 한 대였으면 같이 굴려 나무와 같이 이렇게 어깨석에 내려가는 게요. 그러니까 또산 춥고. 나무를 끌다가 뭐 비키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나무한테 막 찍혀가지고 아직도 이 얼굴에 흉터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계략 환자들이 많아요. 내가 잘 아는 언니도 진짜 엄청 이쁘고 키도 크고 그랬는데 이 계략이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랄까 등이 굽혀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 언니도 아무튼 계략이 와서 죽었어요. 그 안에서. 계략이라는 게 잘 먹지 못하니까 계략 환자들은 많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교화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은 그야말로 원시적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덕수용소에서 그 10년간 생활하면서 그 의료 치료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이빨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 치료받으러 갔는데 그거 뽑자는 거예요, 그냥. 마취제도 없고 뽑는 이런 것도 없고 벤치 있죠, 벤치를 잡아가지고 이거 뽑았는데 그때 그 제 기억이 완전히 그냥 기절할 뻔했어요, 그때. 무슨 맹장 수술했다 이런 거는 항생제 같은 건 무조건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주는 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밥이 교화소에서 주는 밥이 100g이에요. 그러면 그걸 30개를 줘야 한 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아스피린 하나가 그냥 3kg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 전거리 교화소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최대의 자본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든지 가용이 가능한 것은 물품으로 해서 그 교환하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많이 증언을 들었고요. 이 화장실 봐도 땅에서 흐르는 물이가 절절절절절절 물이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13명이 오줌 누고 똥 누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서 딱 여기라 맨발을 똥 넣어야 돼요. 물이 절절절절 내려가니까 그저 그 똥을 그저 나까지 나오게 해서 내려가지. 세수 같은 소리 한대. 세수 못하죠. 세수는 이렇게 요만한 공기, 그 공기다가 내가 생리대를 씻고 내 팬티를 빨아서 씻고 거기에서 다 하지. 그리고 쓱 닦아서 거기다가 밥 먹어요. 우리가 저인데 이거 되기 싶었어요. 썩어지게 농사져가지고 다 정물 바치고 평양시만 먹이 살리고 왜 우리가 죽어요? 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죽는 거 보고 태워지는 거 보니까 죽어도 나가서 죽어야 되겠구나. 조선 속담 있잖아요.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된다. 내가 27kg 됐을 때는 다 죽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고. 걷지도 못하는데 나무 지팡이를 해집으며 걷기 연습했거든요. 초인간적인 힘이겠죠. 그리고 살아남은 거예요.
야, 나도 살아야 되겠는데, 죽어도 내 밖에 나가서 죽어야 되겠는데, 그래가 제가 산 타고 올라갈 때만 산토끼 풀이랑 있잖아요. 산토끼 산삼이라고 산삼처럼 요만한 뿌리가 가닥씩 있거든요. 항상 그걸 뽑아 먹으며 다녔어요. 올라갈 때마다 내가 죽으면 중국 땅에 딸이 하나 있는데 9살짜리 내가 죽으면 우리 딸이 어쩌겠나 해가지고 정말 악착같이. 야, 그거는 진짜 막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 끔찍하죠. 막 그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일하다가 이게 자꾸 이게 불안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요즘에 뭐 운동도 몸 관리하려고 운동도 좀 하고 뭐 기타도 배우고 건강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샐러드 같은 거. 여보세요? 나야. 나 지금 버스 타려고. 오늘 일 많아? 알았어. 기다려라. 얼른 갈게. 어제 친구랑 수원을 자전거 타고 갔다 왔거든.